오지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생명나눔 관련 온라인 콘텐츠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지은 교수님은 현재 한림대학교 강동 성심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신장학회 또 대한내과학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하실 제목은 우리나라 생명나눔 관련 온라인 콘텐츠 현황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나눔 관련 온라인 콘텐츠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비디오 클립을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각 비디오의 출처는 하단에 표시하였습니다. 생명나눔을 하신 기증자와 그 가족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나눔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눔에 대한 소개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청장님의 소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장기 기증을 말씀을 드리면 간 부전이나 아니면 신장 부전증 같은 그런 환자분들은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만이 생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나 아니면 뇌질환으로 내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 기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장, 그다음에 신장, 콩팥 같은 그런 장기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기증해서 생명을 나누는 걸 말씀을 하고요. 인체 조직 기증은 장기하고는 좀 다르게 환자분들이 뭐 손상이나 사고로 뭔가 기능 장애가 있을 때 화상 있을 때 피부를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뼈나 뭐 연골 같은 그런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장기 기증하는 게 이제 많은 소재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 때나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뇌질환으로 뇌사에 빠졌을 때만 장기 기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2018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희망서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시리즈물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 현황과 매년 장기 이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3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계시고 2019년 약 4,500회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빨간색 그래프로 보시는 것이 살아있는 기증자 장기 이식이 되겠고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이 돌아가시는 이런 뇌사자께서 소중한 생명 나눔을 해주신 장기 이식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이런 살아계시는 생체 기증과 그다음에 뇌사자 기증이 약 6대 4의 비율로 이루어졌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사자 기증자 그 수가 2016년 이후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450분께서 장기 기증을 해주고 떠나셨습니다. 보통 한 분이 3개 이상의 장기를 기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분들로부터 약 1,800분이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기 기증자 분포를 보시면 각 막대 그래프의 숫자는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는 뇌사자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뇌사자 장기 기증에 비해서 그 살아계시는 분이 장기를 기증하시는 경우가 약 6배나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자국 내에서 장기 이식의 셀프 서피션시를 이루려면 이와 같은 뇌사자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현재 전 국민의 약 4%로 다른 나라의 이제 20 내지 30%, 미국은 6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낮은 상태인데요. 이 아래 그림은 한 분의 뇌사자께서 이 각막을 포함해서 최대 9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10월 15일 BBC에 실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족 구성원 중에 말기 장기 부전으로 이식을 받아야 되는 분이 발생한다면 가족 내 이식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여자 부족 해결을 위해서 뇌사자 장기 기증 확대를 위해서 2000년 이후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증자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생명 나눔 교육과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그 뇌사자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실 내용은 방금 저희 인사 말씀을 해주신 생명있기 안규리 이사장님께서 2019년 EBS 초대석에서 생명을 나누는 작은 기적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가족들의 공통적인 것은 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한 사람이 만일 기증을 하면 네. 저쪽에 생명이 꼭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 나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기증을 이제 하겠다라고 예.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도 그 순간에는 많은 혼란을 겪으십니다. 근데 네.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기증 과정을 통해서 다른 환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데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시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한 줌의 재로밖에 이제 남지 않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장기가 이 세상 어디에서 뛰고 있고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큰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그 아름다운 장기 기증의 한 측면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뇌사 후 생명 나눔 온라인 콘텐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디지털 문명 교체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코비드 19이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런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교육도 이런 원격 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새로 생길 정도로 우리 몸의 이제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항상 이런 그 온라인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런 생활도 우리의 생활도 이런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은 실시간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많은 그 구독자들을 가지고 계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좋은 경험을 퍼나르고 싶은 욕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콘텐츠들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실력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나눔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기관은 크게 세 군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이제 2020년 9월부터 질병관리청이 되었는데 여기 아프지마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까 정은경 본부장님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여기 올라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증자와 수혜자 그리고 실제로 장기 이식 구독 과정을 같이 했던 코디네이터 분들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탈링크 생명있기에서 2020년부터 보건의료인 생명나눔 교육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소년과 이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영상들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는 이제 향후에는 이 코누스라고 했던 그 기관이 이제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어서 이런 그 활동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이 돼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2018년부터 장기기증 희망 등록 릴레이 서약에 관련된 시리즈물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특 써니 씨가 진행했던 그 비긴 어게인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2019년
광희 씨하고 조수빈 씨가 진행했던 생생톡, 그다음에 2020년에는 이 나눔방 손님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처음엔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딱딱한 분위기였다가 점점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도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방금 소개해드린 그 아프지마 TV에 보시면은 실제로 유명 인사분들께서 그 화면에서 그 희망 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이 대표적인 캐릭터인 나눔이가 직접 알려주는 희망 등록 방법이나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Q&A, 그 다음에 여기 코다에 그 관련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선언 이 컨텐츠들을 올리고 계시는 닥터 프렌즈께서 여기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들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장기기증 신청 방법이라는 것으로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께서 정말 많이 보시는 내용은 이런 생명 나눔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뇌사 장기기증 사연들을 올린 콘텐츠들이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따님을 보내신 아버님께서 이 사랑해 아신이라고 하는 그 송아신 씨의 이야기를 올리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증자 유가족들께서 전하는 생명 나눔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 코다 홍보대사였던 닥터 프렌즈들이 지금 2019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뇌사자 그 기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수혜를 받으셨던 저희가 장기 기증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수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수혜자가 전하는 영상 편지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누스, 예전에 코누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명칭이 바뀌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되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생명나눔 추모관에서 기증자 가족을 추모하는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기증자 유가족, 수혜자, 그리고 기증 서약자들, 유관기관의 직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의 소리 합창단을 만드셔서 실제로 정기적으로 합창단 활동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생명 나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다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2018년에 올리신 다큐 3일이라는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 일부를 다음 클립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에 2019년 동안 이제 12월 말에 2019년에 그 장기 기증을 해주고 떠나신 그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와 같은 생명 나눔의 현장 장기 기증 그 뒷이야기를 올리셨는데요. 이 클립은 지금 15만 이상 그 분들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증자를 기리는 이제 웹 추모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추모 공간을 올라온 글들을 책으로 엮었고 이북들로 올라와 있고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 중에 일부를 그 엄지인 아나운서가 그 올려서 그 읽어주시는 유튜브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정말 큰 결심을 하셔서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되신 기증자와 그 유가족께 드리는 그 존경과 예우를 아래 그 3가지 출처의 비디오 클립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팀에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뇌사자 가족이다. 뇌사자는 가족이다 말. 당신 동생이야. 이래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의 사랑이 없고 누군가의 그리움이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랑의 소식을 들고 떠났습니다.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겠습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되는 가족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혹은 지원 차원에서
추모식도 하고 네.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조 모임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해야 될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행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가족들한테는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명나는 홍보대사를 하면서 사실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의 이제 유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많이 개선됐다는 반가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예우라는 거는 기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을 때 그 의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는 결국은 기증에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우가 그냥 간단하게 어느 한순간에 뭐 이렇게 해준다고 예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증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나 또 기증 후에 뭐 1년, 2년 지나면 사실은 가족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텁텁하기도 하고. 그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수록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굉장히 심한 우울감이 오고 또 절망감이 오고 이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또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처럼 그 인간과 별의 일생이 사실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 중에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이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을 살다가 이제 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밝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반짝이는 것을 저희가 밤하늘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현미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떠나신 그 뇌사 기증자분들은 이런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다고 하는 것들을 이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많이 밝히고 계시는데요. 이 적외선 이미지에서 거대한 별의 항성풍은 성간 먼지로 인해서 잔물결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산소, 탄소, 철, 니켈과 같은 많은 그 입자들이 있는데 결국에 일부는 돌아서 불을 찾아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보람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뇌사 후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생명을 선물하신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뇌사 후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과 진정성이 담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